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자, 지시누식자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국내 허가와 유통을 전담할 제약사로 확정이 됐습니다. 26일 조달청의 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따르면 이 나라 정타죠. 녹십자는 모더나 백신 허가 및 국내 유통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이 지시녹십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낙찰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342억 원이고요. 자, 이에 따라 지시녹십자가 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국내에서 유통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서 모더나 백신 허가 절차도 이렇게 밟는 걸로 이렇게 시장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소식은 어느 정도는 이제 투자자분들도 알고 계시고 또 시장에도 공공연히 알려졌던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런 뉴스도 중요하지만 저런 것보다 녹십자 위치라고 중요한 자리를 월 말이죠. 그리고 주봉의 끝이자 월봉의 끝입니다. 따라서 녹십자가 어떤 위치에서 마감을 했고 이번 달에 어느 자리에서 끝났는지 차트를 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의 월봉 차트를 보면 장기 추세 하락의 확증은 제가 5개월선에서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5개월선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차트가 주식이 올라간다 떨어진다는 거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맞추는 게 아니고 이 과거의 역사를 말해줘요. 자, 보시면 15년도 6월 달에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다가 이렇게 5개월선을 이탈하면서 추세가 하향으로 무너졌고 다시 한번 강하게 18년도 1월 달에 무너지면서 이렇게 무너지게 됐죠. 그만큼 5개월선에 갖는 의미는 굉장히 커서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번엔 조금 상황이 틀린 게 예전에 있는 모든 웬만한 거래량보다 굉장히 큰 거래량,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상태죠. 시장에 큰 관심이 있는 종목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다가 이렇게 단 한 번도 종가상 5개월선 이탈하지 않고 있죠. 이 꼬리가 달렸다는 얘기는 이제 주식이 이제 월봉이니까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했을 수는 있지만 월봉에서는 이렇게 추세를 우상향으로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일봉보다 더 큰 흐름인 월봉에서 장기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저번 달 1월 달에 이렇게 고점을 형성했어요. 50만 원대. 이때 증권사 목표 컨센서스 다 50만 원이었어요. 자, 그걸 찍고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 달 종가상 일단 5개월선을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자, 꼬리가 달렸죠. 하지만 다음 달에 이제 5개월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평균적으로 5개월 동안에 평균 가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5개월선이 따라 올라가고 다음 달은 아마 캔들이 5개월선에 바짝 붙거나 그 밑에서 출발할 확률이 있겠죠. 이때 5개월선을 찍고서 이탈해서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5개월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5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이 5개월선과 10개월간의 이 평균 가격의 거리가 있어요. 이 동선이 여기서부터까지 꽤 길죠. 이렇게 바짝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리감이 있으면 5개월선을 깨놓게 되면 10개월선까지 밀리게 되는데 이 10개월선까지만 밀려도 꽤 금액이 마이너스가 커요. 한 24, 5%까지 밀리니까 28만 6천 원, 29만 원대까지 밀리기 때문에 5개월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일단 이번 달에 이탈 안 했어요. 자,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5개월선 이탈 안 했듯이 또 이 녹십자는 실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거죠. 월봉에서 추세가 잘 살아있기 때문에 주봉에서 잘 살아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황금주선, 20주선 이 20주선을 상당히 잘 딛고 올라가요. 이렇게 따라서 이번 주도 20주선을 깬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바짝 붙은 형태이기 때문에 다음 달 3월 1일 첫 거래 시작되면서 20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20주선을 차근차근 타고 올라가야 또 꾸준히 우상향을 유지하고 저점을 높이게 되죠. 이 상태에서 20주선을 뚝 떨어뜨리게 되면 바로 저점이 올라가다 꺾이게 되는 추세가 하향이 되면서 월봉에서 5개월선도 이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제 그 하락이 약간 멈춘 상태인데요. 5일선, 그러니까 5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리는 5일등 평균선이 가격이 하락과 이렇게 상승을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상 같은 게 생기는데 일종의 매물대이자 변곡점이라고 그러죠. 선이 변해서 변곡점인데 이 자리는 중요한 매물대가 돼요. 따라서 어떤 주식이든 올라가기 위해선 이 주식을 이렇게 10월 30일처럼 돌파 안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파 안착을 해줘야 이렇게 상승이 이어지는데 거꾸로 이 언덕같이 생긴 건 중요한 지지선이 돼서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주식이 추가로 크게 밀릴 수가 있는데
이 녹십자 같은 경우에 월봉에서 5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주봉에서 일단 20주선을 잘 지켜주는 상태에서 일봉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2월 23일 날 형성된 이 저가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때쯤 한번 영상 한번 찍었었는데 그때도 분명히 이 자리를 밑으로 깨면 안 됩니다라고 5일선 돌파 안착을 해주고 21선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딱 지금 녹십자는 그 길을 걷고 있기는 한 거예요.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자 5일선 회복을 해줬고요. 어제 그리고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밀려서 조금 떨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이렇게 5일선 위에 이쁘게 안착을 해주었습니다. 향후 어떻게 이 주식은 무조건 올라갈 거야 떨어질 거야 이런 걸 맞추기는 힘들죠. 그리고 맞추는 사람도 신기한 거고 맞출 수는 없고 주식은 철저하게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 녹십자는 앞으로 이 저점을 이탈하면 무조건 경계하셔야 되고요.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5일선을 타고 이렇게 잘 반등해주고 21선 올라타고 이러면 이제 좋은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요 자리부터 이 자리까지 크게 갇혀서 이제 그러니까 40만 원 중반대에서부터 30만 원 중반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 이런 형태까지 됐습니다. 이 자리에 어떤 일이 있어도 조금 사수해 줄 필요가 있고 사수를 못하고 깬다면 그때는 각자의 또 대응 방법에 따라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자 그런 상황인데 아직은 상황은 그렇게 나빠지는 상황은 아니에요. 잘 지키고 있고 또 월봉에서도 추세하게 크게 깨진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명심해야 될 거는 이 19년도 8월 달에 96,000원, 10만 원이라고 편하게 잡고 오시면 50만 원이면 5배가 올라갔던 주식이라는 거 이거는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이 녹십자 랩셀인데요. 이 녹십자 형제들 중에서 제일 강했었죠. 이렇게 저가인 21,000원부터 고가인 15만 원까지 거의 7배 가까이 올라간 굉장히 파워풀한 모습을 보였고 중간에 두 달간의 조정을 거친 후에 더 파워풀해졌죠. 그러면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또한 가장 중요한 매물대가 하나 있었는데 이 5개월 이동 평균선인 이 18년도 4월 달에 형성된 이 자리를 강하게 뚫었어요. 자, 이 자리를 강하게 뚫은 달이 바로 작년 11월 달인데 그래서 꼬리가 여기 안착을 딱 했고 다시 한번 여기서 강하게 돌파해주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15만 원 정도 형성을 됐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밀렸죠. 주식이 이렇게 하늘 높이만은 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이 친구 역시 5개월선을 이탈하진 않았어요. 이 점은 좀 긍정적이고 5개월선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 변곡점까지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변곡점 이하로 깨지 엄청 위험한 상태가 되고 이 변곡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이 자리가 새로운 지지선이 돼서 딛고 돌아나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녹십자하고 똑같이 이렇게 20주선을 잘 지키고 있죠. 일봉에서도 주식이 상승만 하지 않다가 조정이 들어올 때 5일선, 11선을 이탈해 놓고 21선을 잘 딛고 꾸준히 우상향을 유지하는 주식들이 있어요. 이건 주봉에서도 똑같은데 이 주식이 꾸준히 우상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20주선을 이탈하면 안 돼요. 20주선 이탈하지 않고 20주선을 딛고 돌아 나가고 이렇게 이쁜 모습을 보여야 되지 20주선을 툭 이탈해 버리면 이제 추세가 하락으로 좀 꺾이는 입장이 되고 중기 추세에 조정이 들어오니까 그 대목에서는 약간 좀 비중을 줄여 놓든가 여러 가지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거 얼마 전에 그 녹십자는 제가 2, 3일 한번 찍어드리고 있는데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거는 적이 있는데 진짜 깨지 않았습니다. 천만 다행이죠. 이렇게 거놨었는데 깨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5일선을 돌파해주고 회복을 해줬죠. 자, 요전까지는 긍정적이니까 앞으로도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대응하셔야 돼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좋은 뉴스와 호재가 있으면 사실 그 주식은 좀 떨어져 있어도 언젠가는 상승하기 마련이에요. 그 호재가 언젠가 터지니까. 근데 그런 거는 월봉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높을 때가 아니고 다 이런 자리들, 좀 낮은 자리들에서 이 변곡점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 뉴스가 나와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고요. 월봉 고점에서 벌써 호재가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 정도면은 일단 그때는 주식이 무너지게 되는데 또 주식이라는 게 무조건 계속 무너지지만은 않고 지지선에 받쳐주고 이 정도에서 또 좋은 호재가 나올 수도 있는 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뉴스는 참고를 하고 그러고 틀림없이 이슈도 알아야 돼요. 이 회사가 왜 올라가고 또 어떤 이슈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지도 당연히 알고 미리 선침해하는 개념도 있지만 미리 선침해를 해놓거나 또는 그렇게 해서 우에서 큰 수익을 보면 상관이 없는데 그 뉴스를 너무 늦게 들어서 월봉에서 이렇게 높이 있을 때는 유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주식이 지금부터는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월봉 고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를 이탈했을 때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 이게 무척 중요하고요. 이 자리를 돌파한 이 녹시자 랩셀은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밀렸다가 이제 첫 반등한 거예요. 물론 완바닥, 여기서 완바닥, 투바닥, 다중바닥 그리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중바닥을 그리든 위에서 흔들든 난리를 피든 간에 이 지켜줘야 될 자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식이 추가 하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녹십자 셀인데요. 자, 이 녹십자 셀 재밌는 친구죠. 월봉에서 가장 중요한 이 지금 20개월 선까지 이탈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녹십자 형제들 중에 녹십자 셀을 제일 좋아했었는데 월봉에서 높지 않은 이유죠. 월봉에서 이렇게 높지 않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추가로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일단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그 내리는 소나기는 맞지 말라고 그러죠. 이렇게 월봉에서 이렇게 하향하고 있을 땐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건들지 않고 있다가 월봉에서 이렇게 빨갛게 양봉이라고 떠서 돌아설 때 매수하는 건데 지금은 일단은 계속 하향을 맞고 있고 이번 달에 일단 20개월 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아직도 매수하진 않고 있지만 돌아서서 빨갛게 돌아서서 이렇게 20개월 선 회복해주고 돌아 나가면 그때는 이제 추가로 생각이 있지만 여기서 한번 더 밀리면 이제 20개월 선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20개월 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번 20개월 선 돌파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바로 돌려줘야 되는데 자, 주봉의 추세를 보면 가장 중요한 주봉의 변곡점 하단까지 내려와 있어요. 지금 거의 다 와가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녹십자 셀이 굉장히 어려운 박스권을 뚫은 적이 있어요. 이때 이렇게 형성된 박스권인데 엄청난 매물대가 있었겠죠. 19년도 10월 달부터 20년도 11월 달까지 이렇게 한 달, 1년 넘게 이렇게 매물대가 쌓인 자리를 강한 거래량으로 빵 뚫었습니다. 이 20년도 12월 달에 뚫어놓고 20년도 12월 이 주에 뚫어놓고 이게 18일 이 속한 주에 돌파에 나갔는데 그러면 다시는 이 밑으로 들어오지 않는 게 중요한데 제가 저번에 영상 찍을 때 이 자리를 이탈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월봉을 보고 그 다음 20개월 선 지지선을 찾고 있는데 이 자리를 또 깼죠. 자, 근데 마지막으로 지켜줘야 될 박스권 하단이 하나 있죠. 자, 이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다 왔어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렇게 되면 녹십자는 결국은 이 박스권을 크게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녹십자 셀이 순간 좋은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크게 상승은 했지만 결국 원전으로 돌아온 거죠. 자, 원전으로 돌아왔으면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 무조건 돌아 나가줘야 되고요. 자, 이제 돌아 나가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월봉에서 이렇게 20개월선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게 걸려요. 즉, 시간이 걸리게 되면 자, 요렇게 바닥을 때리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 나가고 안착하고 돌아 나가고 안착하고 그러니까 급등이나 이제 이렇게 순간 이렇게 V자로 갈 수도 있지만 주식 신도 모르니까 자,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위에 올라타서 이렇게 우주선 회복하고 또 약간 밀리고 회복하고 이런 또 한두 달 정도의 이런 그 기간이 또 필요해요.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한 만큼의 또 회복하는 기간도 걸린답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두 달간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 달에 20개선 회복하면 돌아나갈 수 있지만 여기서 음봉이 한번 더 떨어지면 녹시자산은 굉장히 위험해지고요. 여기서 다행히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이쁘게 돌아나가 주면 그래도 좀 천만다행이에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중요하게 깨야 되지 않을 자리를 자꾸 깨고 내려오고 있죠. 자, 이 자리를 잘 지켜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자리를 그냥 툭 깨놓고 어제 고점이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했죠. 이 자리를 돌파하고 5일선을 완벽하게 녹십자나 녹십자 레설전을 회복을 해줬어야 다음에 21선 돌파 안착을 하는데 이 21선도 지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됐고 더 이상 위험해지지 않기 위해선 추가 하락을 하면 안 되는데 오늘의 저가 꼬리가 물론 오늘 같은 날 지수가 많이 무너진 것에 대한 이유도 있어요. 자, 오늘 저가 꼬리보다 더 밀리면 이제 안 되겠죠. 말씀드렸듯이 이제 녹십자 셀 같은 경우는 이 일봉에 대한 판단보다 주봉을 잘 보셔야 되는데 되게 주봉이 중요해요. 주봉에서 이렇게 하락을 많이 한 8월 달에도 쭉 꺾였다가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11월 달에 돌아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드시 이 지점을 딛고 돌아 나가야 녹십자 셀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그래야 여기서 다시 바닥을 잘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녹십자 셀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아홉, 9주째 떨어지고 있죠. 너무 심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주가 원체 심하게 조정을 거치니까 같이 이제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지만 다른 종목들에도 특히 심해서 요 자리 그러니까 그 11월 6일 속한 이 주에 생긴 5주선의 변곡점
5주간의 평균 가격이죠. 이게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선이 언덕 같은 게 생겼는데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 다시 한번 추후 반등이 예상이 되고, 반등한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한 방에 막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5주선 회복과 안착하는 등 이렇게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녹십자 랩스를 쭉 알아봤고요. 녹십자 상들 전체적으로는 아직 크게 수급이 몰린다거나 이제 파워풀한 모습이 보이진 않아요. 지금 녹십자만 그린 게 아니라 제약주 전체가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요. 시장이 살아나고 우리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특히 이 제약주가 살아나야 지수가 좀 살아나는데, 제약주가 심하게 조정을 거치면서 코스닥 전체 지수도 좀 약간은 좀 그 침체한 분위기죠. 자, 어쨌거나 다음 달 월봉에서 녹십자 셀은 무조건 21선 위에 올려놔야 그러고 이제 살아날 수 있고, 거기서 이렇게 빨갛게 양봉이 떴을 때 그때야 또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되는, 자,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